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오전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최근까지 혐의를 부인해온 가운데 이 씨의 사망으로 인해 경찰은 마약 혐의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는 유서를 쓰고 나가 어제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데요. 결국 오늘 오전 성북구의 한 공원 부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 차례 공개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은 데다 최근에는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마약을 했다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고 마약 투약 방법까지 알려져 심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통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던 한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2월 2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희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 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쌍용자동차에서 새롭게 탄생한 KGM. 새 출발 기념 해피벌스 KGM 페스티벌. 12월 특별 차량 한정 최대 300만 원 상당의 혜택. 거기에 무이자 12개월 또는 72개월 할부까지. 12월 차량 출고 시 KGM 탄생 기념 케이크도 드려요. 토레스 렉스턴 최고의 구입 기회. 지금 KGM 전시장에서. 권은비는 이거 없음 못 산대요. 깨끗한 상쾌한 닥터필 닥터필. 샤워는 매일 누리는 힐링. 닥터필 닥터필. 은비의 필터 샤워기 닥터필.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허승규의 청년생각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 시립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북 최초 만화 특화 도서관이라는데요. 잠시 후 상주시 문화산업팀의 김용두 주무관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도의 문제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달 버스 타기 좋은 안동 시민 공유의 내용을 다뤘는데요. 시간 관계상 안동 시민들과 또 전문가 인터뷰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은 버스 타기 좋은 안동, 버스 타기 좋은 지역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안동 시민들과 전문가 인터뷰 내용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주 생생한 내용이 되겠네요. 네. 자, 허 대표가 올해 꾸준히 버스 타기 좋은 안동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공공교통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도 또 준비를 하시는 거죠? 네, 연이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자, 올해 가을에 진행한 버스 타기 좋은 안동 안동 시민들과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버스 타기 좋은 안동 팀은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청도 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버스 정책 선진지를 견학하고 버스 이용 시민 및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동안 지역에서 소외되어 온 버스 이용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청소년, 어르신, 직장인, 청년, 농촌 주민, 동네 통장님, 버스 운전 노동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 지원 활동가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시민들을 직접 인터뷰했고 또 본인이 버스를 안 타더라도
버스 타고 다니는 자녀의 부모님 등 다양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네. 이를 통해 더 나은 공공교통 정책을 제안하고자 했고 이런 인터뷰 내용은 인터넷에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검색하시면은 블로그에서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검색하시면 네, 블로그 들어오시면 됩니다. 블로그에 나와 있다. 자, 버스를 이용하거나 버스 이용과 관계된 다양한 시민들의 얘기를 담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데 인상 깊었던 내용들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청소년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로 등하교 시 불편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등하교 시에 버스 탄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사람이 가득 차서 버스를 못 타고 그냥 보냈더니 안타까운 경험들이 있었고요. 아, 안동에도 등하교 시에는 그렇군요. 네, 특히 이제 차서. 경안중학교 가는 그 앞쪽에서 버스가 예. 많지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안동여중 하교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렇게 버스에 사람이 가득 차면은 벨을 누르기 어려운데 예. 벨 위치 간격이 넓어가지고 아. 이 내릴 때 난감해진 경험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벨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남학생, 여학생 공통적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예. 벨을 늘리는 거는 이게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의견 수렴이 안 되어서 불편함에 그쳤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청소년 시민들의 경우는 특히 버스 이용 의견 수렴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용자는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의견 수렴을 정교하게 할 것인가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 이건 뭐 당장에 개선을 할 수가 있겠군요. 얼마든지 뭐 담당 공무원도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하니까. 자, 지금 저도 사실은 버스 탄 지 좀 오래돼서 그런데 좌석에 한 2개? 3개마다 하나쯤 있나요? 그 옛날 기억에? 네, 그 정도인데. 2줄마다 하나씩 있었던 것 네, 같은데. 2칸, 3칸 정도인데 이제 사람이 그렇죠. 완전 빼득 차면은 팔이 안 닿는 경우가 있고 저 맨 뒤에 가끔 앉거든요. 예. 벨이 고장난 게 있어요. 아, 가끔씩. 그러면 갑자기 지금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 차가 빠르게 달리면 이제 막 당황하는 거죠. 네.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리치면 되긴 되는데 요즘 학생들도 수줍음 많아서 그것도 못하고. 네, 차 안에서 뭐 저 같은 사람 소리치긴 좀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직접 청소년들 인터뷰하지 않으면 사실 그 청소년들의 민원을 직접 듣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인데 우리 청소년 시민들의 의견 어떻게 수렴하면 좋을까요? 네, 학생들의 경우는 쉽습니다. 직접 학교 현장에 찾아가면 됩니다. 그 2011년도 안동시 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 당시 21년도. 네, 24개 읍면동 주민설명회가 주로 평일 오후 2시에 열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학생들. 네, 학생들이 힘들죠. 수업 빼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안동시청에서 이런 거 하면 오겠냐 하니까 거의 대부분 가기 어렵다. 근데 그럼요. 학교 가서 설문조사하면 어떠냐 하니까 그러면 참여가 쉬울 것 같다고 했고 네. 또 제가 안동시내 중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학교에서 와서 이렇게 설문조사했던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상황에 맞는 의견 수렴과 이를 위해서 행정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예. 또 청소년들이 특히 다른 성인 버스 이용자들에 비해 선호도가 높았던 정책 제안이 있었는데 네. 혹시 어떤 정책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아, 청소년들이 제일 바라는 선호했던 정책이 있었어요. 선호했던 정책.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은 주머니 좀 얇다 보니까 뭐 무료 버스 아니면 뭐 청소년 할인 확대 뭐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 예. 성인 버스 이용자들에 비해 무료 버스 선호도가 높았는데 예. 지역의 청소년들 인구도 적고요. 요금도 낮아요. 성인이 1,500원이면은 네. 안동 같은 경우 청소년 700원에서 1,200원 정도인데 예산이 크게 들지 않아서 청소년 무상교통은 경북 북부에서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요. 예. 안동시의 경우 초중고학생 전체 하면 연간 20억에서 3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초중고 전체 안동시 무상교통. 전체 네. 1년에 2, 30억 정도. 네, 왜냐하면은 초중고학생들이 매일 버스를 막 수십 번씩 타진 그런 건 않으니까 아니죠. 예. 다른 지자체 사례 대입해보면 이 정도인데 예. 안동시 1년 예산 1조 수천억에다가 남아도는 돈이 1,000억 원 정도가 넘게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돈 안 된다. 거기에다가 내년 7월부터 예. 경상북도 전체 만 70세 이상 무료 버스 정책이 도입되니까 그래요. 여기에 얹어서 이제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을 우리 경북 북부에서 좀 해볼 만하다.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다. 참고해보면 좋을 것 이것도 같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내년 7월부터 그러니까 24년 7월부터는 경상북도 전체 만 70세 이상은 무료 버스다. 네, 그 이거 비용은 도비와 시비 이렇게 합쳐서 나오는데요. 예.
이게 시비 부담이 적진 않아서 시군에서도 내년에 어쨌든 버스 관련 예산 지출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조례가 통과됐어요.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네, 조례가 통과됐고 그 관련해서 도비 시비 얼마 비율 해가지고 적용 이제 됩니다. 도비로 100%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경상북도 전체 다 모두 만 70세 이상은 무료 버스다. 네. 이거 시내버스 말하는 거죠? 네, 시내버스 그렇습니다. 무료 버스다. 하지만 도비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시비도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시군마다 좀 혹시 뭐 다를 수도 있을까요? 아니 퍼센트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생색은 도가 엄청 냈거든요. 근데 경상북도 사실은 조례인데. 시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예. 이런 말해서 좀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시비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군에서도 고생이 많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노인 정책 하는 김에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이 학생들, 초중고생들 좀 무료 버스 같이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도 네, 차원에서도. 이게 왜냐하면 일단 인구가 적잖아요. 그럼요. 또 지방 소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으니까 뭐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안동 같은 경우 이 북부 지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생 전체 무료 시내버스 정책을 도입하면 연간 한 2-3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추정치입니다. 충분히 네. 추정치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정책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이렇게 청소년들과 인터뷰만 해도 더 나은 정책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청소년 의견 들어봤고 다른 시민들의 인터뷰는 어땠습니까? 네, 되게 중요한 사례가 네. 주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제가 안동 시내 통장님 인터뷰 통해서 절감했습니다. 예. 그 안동에 안기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 그 영주 방향 북서쪽에 위치한 안기동은 시내 외곽 지역인데 과거엔 안기동에서 안동대학교가 있는 용상동 방향까지 직행 노선이 있었는데 이 노선을 바꾸면서 시내 중심까지만 가서 환승하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안동의 원도심 지역인 신시장, 구시장은 안동의 14개 읍면 농촌에서도 기본으로 가는 필수 노선이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 모여서 이제 환승해서 다른 지역 가라는 건데 그러니까 안기동 입장에서 안 좋아졌지만 그래 뭐 감수하자 환승해서 가자였는데요. 예. 그런데 초안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시내 중심인 신시장까지도 못 가서 안동의 서쪽 지역인 옥동으로 우회하는 노선이 처음에 나왔어요. 신시장까지도 안 가서 네. 못 가서 옥동 방향으로 우회해서 빠지는. 그러면 불편이 많이 크겠죠. 신시장 가는 분들 많은데. 네, 그러니까 버스 타고. 쉽게 말해서 예. 농촌 지역에서도 기본적으로 가는 그곳까지 간 노선이 시내 동지역인데 그 환승을 해야 되는 약간 이상한 노선 개편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네요. 이게 되자마자 예. 주민들과 통장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원을 강력하게 넣어가지고 요건 너무 상식적으로 아니니까 예. 이 노선 개편 실시할 즈음부터 발이 바로 이제 노선 조정이 조금 들어갔어요. 최종적으로는 원도심까지 가는 노선을 살렸는데요. 그 민원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개선했죠. 개선됐는데 예. 잘했네요. 이 안동시가 1년 반 동안 사전 의견 수렴을 했는데 예. 이건 약간 좀 기본적인 수요거든요. 이것이 그렇죠. 의견 수렴이 안 되었고 이거를 사후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정한 사례를 통해서 평소에 버스 이용 시민들 의견 수렴이 제도화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민원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평소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특히 지역사회 특성상 개인이 직접 시청에 민원 넣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 좁은 동네다 보니까 맞아요. 예. 뭐 신상 공개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 참여 기구가 제도화가 되어야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그렇죠. 이 우리 안기동 사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버스 주로 타시는 분들이 청소년들 그리고 또 연세 좀 있는 어르신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청에 직접 민원을 내거나 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기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대상인데 그래서 이제 소외된 의견들도 많았을 텐데 혹시 어르신들 또 청소년들 말고 버스 이용하는 분들 인터뷰도 하셨을까요? 네, 안동시대 버스 최대 이용자는 조사하면 청소년과 어르신이지만 예. 30대, 60대 사이 중장년층 직장인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습니다. 예. 이분들이 인터뷰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주변의 인식이에요. 직장 때문에 안동으로 온 20대 여성분은 하도 주변에서 예. 차가 있어야 한다,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차 없으면 불편하다, 너가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자율성을 침해받는다. 제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대요. 또 안동과 서울을 오가는 30대 관계 인구 청년, 또 예. 안동에서 30년 넘게 버스를 타고 다니는 50대 직장인, 또 안동에 살려면 뭐 차가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고요.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35인데 어디 모임 가면은 제가 당연히 자차로 온 줄 알고 차가 어디냐, 차 가져왔냐 식으로 종종 오갑니다. 그럼 제가 차 없다 하면은 이제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장인들 가운데서도 버스 이용자가 적지 않다. 그리고 자차가 있어도 좀 가까운 거리는 이제 또 술도 마셔야 되니까 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다는 거. 예. 청소년과 어르신들만 탄다는 생각이 좀 편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그 30대, 60대 사이 그 층에서도 버스 이용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 예, 편견을 버려라라는 말씀까지. 근데 사실 그 지역의 우리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뭐 서울, 부산 같은 데는 사실 차 없어도 네, 그렇죠. 예, 네. 오히려 그 편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중소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또 불편하다 보니까 이게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자차 소유가 또 직장인이라면 특히 자차 소유가 좀 필수품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차가 없는 직장인들은 또 기본을 못 갖춘 분들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자차가 없어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도시가 돼야 되고요. 그럼요. 자차가 있더라 하더라도 서울처럼 서울의 시민들이 다 자차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차가 있더라도 가끔은 공공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야말로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이자 누구나 이동이 편리한 평등한 도시일 것입니다. 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자동차의 수송 분담률을 자전거, 버스, 기차, 도보 등의 녹색 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차가 없어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버스 타기 좋은 지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 더 재밌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예. 버스 운전 노동자분들, 예. 또 버스 정책 담당 공무원분들, 어허. 또 민간 버스 전문가, 또 이주 노동자 지원 활동가 등 더 자체로운 이야기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예. 아, 예. 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백정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오픈 중 1833-6344 GS건설. 2023년 연말 작년보다 더 좋아진 건? 그건 바로 새 공제! 연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 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참치.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며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네, 6시 25분 15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최근 상주에 시립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내년 1월에 임시 개관할 예정이라는데요. 경북 최초의 만화 특화 도서관이라고 해서 더욱 주목받고 있죠. 상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의 김용두 주무관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두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상주시립도서관 준공식이 있었는데, 자, 상주시립도서관 어디에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네, 우리 상주시립도서관은 2019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돼서 봉영동 시민문화공원과 인접한 부지에 총 사업비 194억 원의 연면적 약 1,140평으로 1, 2층은 시립도서관, 3층은 생활문화센터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봉영동 시민문화공원 인접부지에 모두 3층으로 돼 있고 연면적 근 1,200평 되니까 한 층에 한 400평 정도 되는 네, 한 층에 400평 정도 예, 규모가 되는군요. 내년 1월에 이제 임시 개관할 거라고 하는데 그럼 1월 며칠쯤 하고 또 정식 개관은 언제쯤이 될까요? 저희가 이제 1월 둘째 주쯤으로 예상하고, 예. 현재 이제 추진 중인 이제 홈페이지와 이제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축을 마치고, 내년 1월 중순에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예.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늦어도 4월 중에는 문화 강좌 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기능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4월 중에 이제 정식 개관 예정. 네네. 1, 2층이 시립 도서관으로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책도 많이 지금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까? 네, 지금 거의 다 채워지고. 예, 개관 도서관 3만 권 정도 해서 거의 95% 정도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3층이 이제 생활문화센터인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문화 강좌 프로그램 이걸 또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 준비하느라고 이제 정식 개관이 좀 늦어지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상주시립도서관은 이제 경북 유일의 만화 특화 도서관인데 만화 특화 도서관으로 건립하게 된 배경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만화 특화 도서관으로 건립하게 된 계기로는 만화를 통해서 이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성이 있는 우리 시만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도 있었고, 예. 또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만화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부담 없이 자유롭게 도서관을 찾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담고자 하는 의도 또한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만화의 위상이 어린이들의 문화로 치부됐던 과거와는 다르게 웹툰이 원작이 돼서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이 되면서 네. KR 콘텐츠 산업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고 예. 이러한 관심이 근래 전국의 만화와 웹툰 관련 학과가 20여 개가 개설된 만큼 현재 인기 있기도 합니다. 예.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우리 시대에 접목하고 반영한 것이라고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타 지역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또 웹툰 바람에 편승해서 이렇게 네. 만화 특화 도서관을 짓게 됐다는 말씀이시고, 자, 해외에서도 유명한 만화 박물관이나 도서관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해외라든지 국내 다른 지역에서는 만화를 위한 공간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저희 시립 도서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만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기타 큐슈 만화 박물관하고 고시 만화 박물관을 개학했는데요. 예. 일본의 경우는 이제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만화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거리낌 없이 이제 자유롭게 만화를 보면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만화박물관과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5종 도서관이 만화와 관련된 전시물을 비치하고 만화 전문 도서관을 일부 조성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저희 시립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본에 건립된 우리 상주 시립 도서관의 만화 특화 공간이 국내 지자체에서 건립된 만화 전용 공간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것으로 또 판단하고 있고, 그래요. 또 이에 따라서 이제 또 시민들의 기대가 또 더욱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만화 특화 공간 중에는 상주시립도서관이 최대다, 최대 규모다. 네, 예. 시설 규모로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시설 규모로 봐서는. 네. 아까 일본 도서관 기타 큐슈 하고 고시 만화 박물관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이쪽은 어떻던가요? 규모가
상당히 규모는 컸습니까? 어땠어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도서관 자체를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예. 아주 100% 만화로만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아하. 사실 시설 면적이나 장서량은 예. 국내에 비해서 훨씬 더 규모가 크고요. 예, 예. 그만큼 또 만화 관련된 저변이 또 저희 국내보다는 좀 많다 보니까 그렇군요. 아무래도 규모는 좀 시설 규모는 좀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상주시립도서관은 만화 특화 도서관인 만큼 만화책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또 좀 종류도 좀 다양하게 비치가 돼 있겠네요. 네, 저희 저 시립도서관 만화 특화 공간에는 이제 만화 전문 도서 7천여 권과 이제 학습 만화 3천여 권 등 총 만여 권의 다양한 국내외 인기 만화 도서를 비치했고요. 예. 앞으로도 매년 이제 새롭게 출시되는 만화 도서를 적기에 확충해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약 만여 권 정도 지금 비치가 돼 있다 말씀이시고, 자, 웹툰 창작 체험관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저희 시립도서관 3층 생활문화센터 웹툰 창작 체험관을 조성을 했는데요. 예. 실제 작가들이 주로 쓰는 전문 드로잉 태블릿 장비를 구축해 놓았고, 이러한 우수한 장비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그동안 눈으로만 보던 웹툰을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서 웹툰 창작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만의 웹툰을 그릴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예. 향후 이제 정식 운영에 돌입하는 내년부터 방과 후 또는 이제 방학 기간 동안을 활용해서 나만의 웹툰 만들기 등 다양한 웹툰 창작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화를 좋아하는 분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방문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상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오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상주 말고 다른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에게도 개방이 될까요? 네, 물론 다른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도 내방에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다만 도서 대출의 경우는 지역 주민이거나 지역 내 직장에 소재한 분들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누구나 내방할 수 있다. 하지만 네네. 대출은 다른 지역은 좀 힘들다라는 말씀이시고, 네네. 자, 향후 만화 축제를 연다거나 또 만화 특화 도서관을 활용한 다양한 계획도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시설 운영이 이제 본격화되는 내년 가을에는 시립도서관하고 인접한 여기 봉용동 시민문화공원 일원을 활용해서 만화 웹툰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주요 내용으로는 만화와 관련된 체험 활동과 또 웹툰 창작물의 전시, 또 유명 작가들의 초청 강연 등으로 알차게 구성해서 시민들과 타 지역에서 방문해 주신 관광객들에게 만화와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300의 도시로 유명한 상주. 예, 이제 만화의 도시로 또 한 단계 또 발돋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게 되네요. 네네. 자, 상주 만화 특화 시립 도서관 개관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상주시 문화예술과 김용두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오늘도 참 이슈가 많습니다. 한동훈, 이준석, 류희림, 김홍일 등등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 되는 데까지 빨리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좀 간단히 좀 보죠. 네,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를 받아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6.3%로
직전 조사와 별 변화가 없습니다. 네. 직전 조사와 그대로 같은 결과로 나타났고요.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로 실시된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60.8%로 직전 조사보다는 부정평가는 0.4%포인트 내려온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2주 전이나 4주 전이나 6주 전이나 12주 전이나 거의 비슷한 거의 평행선 지지율, 이른바 박스권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 30% 초중반, 부정 60% 안팎. 이 지지율이 정말 대통령 취임하고 몇 달 후부터 이게 계속 고착화된 거죠, 지금. 1년 훨씬 넘게. 예, 계속해서. 거의 변화가 없고 대통령 임기 초반이었던 5월과 6월 지방선거 직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50%대 정도까지 나온 이후로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일부 이제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40%대 초반 추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결과가 있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의 긍정 지지율입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결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마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조사 개요는 동일한데 날짜만 다릅니다. 21일, 22일 실시가 된 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더불어민주당 41.6%로 직전 조사보다는 3.1%포인트 내려왔습니다. 민주당은 내려왔고요. 국민의힘은 39%로 직전 조사보다는 2.3%포인트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주목 효과. 처음에 이제 이 비대위원장의 이제 수락 연설도 하고 이때는 아직까지 수락 연설을 하기 전 이 지명이 됐을 때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긴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 이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로 지속될지 여부는 이번 주에 실시되는 조사 또 신년에 발표되는 조사까지 쭉 지켜봐서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참 이때는 이제 지난 주말쯤 되는 거니까 이제 한동안 바람이 불어서 그 보수 지지층들이 좀 응답을 좀 많이 한 그런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일종의 우리가 이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말 그대로 마치 전람회, 박람회가 열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북적북적 관심을 끌면서 지지층들이 결집한 효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좀 해보죠.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뭐 핵심만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지역구 비례 다 안 나가게 했다.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출마 선언.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불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앞으로의 자신의 비대위원장 역할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구에 가서 또 당선을 끌어내야 되고 비례대표 후순위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당선될지 거기에 또 상당히 이 집착하는 그런 또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출마를 함으로써 이른바 앞으로 국민의힘 이 공천에 피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일종의 메시지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출마하고 불체포 특권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천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선이 되더라도 불체포 특권을 이행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그때는 비대위원장 이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만큼 내가 영향력이 있다. 일단 공천과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교체 바람이 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예고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으로 봐야 되겠죠. 수락 연설의 내용을 6글자로 줄여서 이재명 때리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표와 나를 비교해라. 또 86청산 이야기도 상당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386, 486, 586, 686까지 이게 뭐 하는 거냐. 86청산을 해야 되겠다. 숙주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상당히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만약에 또 지역구에서 비례대표든 당선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면 만약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힘이 확 쏠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른바 네임드, 권력 누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불출마를 해버리니까 예. 총선 끝나면 난 떠날 사람이다. 이렇게 이 일종의 권력 누수, 대통령에 가는 부담을 차단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 불출마가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천 학살, 뭐 이재명 압박,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윤 대통령의 어떤 그 견제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불출마 선언 이것도 다 뭐 대통령 교감 혹은 뭐 지시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매 행동마다 대통령과 또 의견을 주고받고 하진 않겠지만 다분히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윤심을 어떻게 증명할 거야? 아니 나는 3시간 통화하고 4시간도 통화합니다. 해외에 나갔는데도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윤심이었는데 예.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윤심 안 물어봅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냥 그 자체니까 윤심 자체니까. 예. 말 그대로 이제 윤심 한심이다. 윤심이 한심이고 한심이 윤심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니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어떤 한계라고나 할까요? 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그것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또 하나 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게 이따가 이제 드릴 수는 있겠는데 그냥 짧게만 드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일이면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과연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되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첫마디의 반응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느냐 아니면 좀 더 차별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그 모습은 내일 봐야 될 것으로. 아니 그 입장은 이미 나온 거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법 뭐 악법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뭐 독소 조항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은데 그 입장이 내일 봐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역시 허한고잉크가 예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90% 이상은 결정된 거 아니냐 이미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비대위원장의 추인받기 전에 그러니까 26일 날 수락연설을 하기 전까지 그 이전에는 독소 제한 제거 그다음에 총선 이후의 특검법 시행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 또 대통령으로부터의 반응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경로 그다음에는 불쾌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그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응은 이 특검법은 악법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과 또 국민의힘의 반응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일말의 기대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론이 심상치 않을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텐데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혹여라도 차이가 있을까 차별화가 시도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내일을 기다려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기다려보고 기대를 좀 해보겠다. 자 김건희 특검법 얘기 나온 김에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한 게 있죠. 이것도 좀 같이 그럼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오늘 정말 여론조사 결과 무한정 다 소개해드립니다. 자,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7일, 8일 100% 무선 전화 면접조사로 실시한 조사 결과이고요. 질문이 이렇게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가 10명 중 7명인 70%로 나타났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가 20%로 나타나서 이 정도 20%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일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여론을 모를 리 없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거부권이 지극히 당연하게 그렇게 전개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민 후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당 후사가 아닙니다. 선민 후사입니다. 국민의힘보다 국민을 먼저 내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 국민 여론이거든요. 7대2잖아요. 7대2. 7대2로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특검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뭐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발언은 아니더라도 과연 대통령의 의중과는 차별화가 되겠느냐, 좀 온도차를 달리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인데 네.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한국 갤럽 조사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 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좀 확인해 7일 8일입니다. 7일 8일 12월 7일 8일입니다. 7일 8일. 예. 그 네. 이후에 또 나온 조사는 없군요. 이게 이제 가장 나온 마지막 조사가 조사고. 있는데 예. 제가 찾아서 읽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별로 차이가 비슷해요. 없어가지고요. 결과가. 아, 네. 대략 또 7대2. 김건희 특검 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도 또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볼 게 많은데 그 개딸 전체주의라는 표현 썼잖아요. 네.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개딸 전체주의라는 표현. 이런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그렇죠. 이제 분명히 86 청산 뭘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념 성향에 따라서 이른바 자퇴를 들이대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더 이상 이제 정부의 국무위원이 아니라 정당의 집권 여당의 사실상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락 연설의 내용을 보면 핵심은 그렇습니다. 불출마하니까 이제 당 내에서도 개혁에 바람이 불 테니까 단단히 각오들 하시라. 두 번째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지 않으면 공천받을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는 거죠. 중대 범죄에 대해서 방탄 정당 뒤에 숨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개탈을 두드린 것이죠. 개탈도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당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를 주장했는 이 민주당이 이 386, 486, 586, 686 될 때까지 숙주로 계속해서 변화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산이 돼야 된다. 그런 강조의 연장선상에서 비교를 하는 그 비교를 극대화하는 시도 속에서 이제 개딸 지적을 또 비판을 또 정조준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극렬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속 시원하고 듣기가 좋겠지만 그 외 대부분 사람들 듣기에 이제 물론 정당인들 정치인들 직업이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법적으로 이제 잘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제 첫 취임하는 취임사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화합, 소통 이런 걸 강조하면서 정치 발전 이런 어떤 희망과 기대를 줘야 되는데 시작부터 너무 대결, 비판, 반목 이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좀 실망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상에 사실은 두 가지 정도가 포함됐었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화합과 소통을 시도할 것이냐.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총선 때까지의 시한용 당 대표격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총선 승리 쪽에 정조준하고 있다. 또 이제 몇몇 기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는 어떻게 소통하겠냐 물어봤더니 만날 것이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를 나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언제 또 만날지 좀 지켜보고. 자, 이준석 신당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먼저 간단하게 기자회견장 당연히 국회에서 할 줄 알았는데 그 갈비집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까? 저는 결연한 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문에 본인의 발표 내용이 아주 깁니다. 저도 전부를 다 읽어봤는데 곳곳에서 뭐냐면 자기가 왜 정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과는 이제 결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이준석 정치의 탄생은 바로 서울 상계동이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도 아니고 또 국민의힘이나 기존의 보수정당이나 기득권 보수정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준석 색깔의 정치를 해나가겠다. 이걸 분명히 하는 가운데 그래서 국회가 아닌 국회 소통관에서 한다면은 기존 기득권 정치인들과 큰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본인의 입장문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위키 아마 SNS에 언젠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실린다면 서울 상계동 이 회견문의 효과 그 추억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 족적만이라도 남길 수 있으면 만족하겠다라는 어떤 상징성을 또 본인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이준석 정치에 대한
상징성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상징성의 의미. 아니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노회찬 전 의원 존경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네. 노회찬 하면 또 불판 생각나서 이 정치 불판 갈아엎어야 되겠다 뭐 그런 걸 상징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서 그걸 좀 여쭤봤고. 이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네. 허한구 의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갸우뚱했던 건 뭐냐면 네. 노원구 상계동이라서는 노원갈비일 줄 알았는데 네. 이 식당의 이름은 또 마포 숯불갈비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하면 또 천하용인 생각나고 천하용인 맞습니다. 하면 이준석이잖아요. 그러면 네. 일단은 이준석 신당에 일단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빠지고 천아인으로 뭐 출발하는 겁니까? 대체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보도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거지. 이준석 신당은 역시 이준석이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참여가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신당은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데이터 전문가로서 이준석 신당이라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냥 이준석이 일단 응답자들의 판단은 꽂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하 용인 중에서 이제 용은 빠지고 김용태는 빠지고 예. 천하람, 허나 그다음에 이기는 참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이제 기다려봐야 되는 인물이 천하람 전남 순천 위원장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호남에서 이른바 보수 정당의 깃발을 들겠다고 가 있는데 당을 옮기는 경우에 본인을 지지해왔던 전남 순천 또 유권자들의 또 판단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는데 누가 참여하는 것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또 하나만 먼저 또 하나 더 붙여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시간 다 돼서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 때까지는 국민의힘과 결합할 일은 없다 그래서 따로 가는 것만큼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분명히 그렇습니까?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과 손잡을 일은 없다. 확실히 밝힌 거고.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저희가 또 인터뷰 예정돼 있어. 내일은 말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말해야죠 이제.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